같은 2045인데 수익률이 2배 차이, TDF의 충격적인 진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는 TDF 2045에 넣어놨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잘 굴러가겠지. 그런데요, 같은 2045인데 수익률이 2배 차이 납니다. 네, 2배입니다. 같은 목표 연도, 같은 은퇴 2045년 상품인데 누군가는 19%를 벌고 누군가는 11%를 벌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TDF의 가장 큰 오해를 깨보겠습니다. TDF는 다 같은 게 아니다. TDF는 타겟 데이트 펀드, 은퇴 연도를 정해두면 자동으로 자산 배분이 바뀌는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주식 비중 높이고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채권 비중 늘리는 구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럼 그냥 2045 아무거나 사면 되겠네. 아니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실제 수익률 데이터를 보면 같은 2045 빈티지 안에서도 수익률이 5%포인트 이상 차이 납니다. 예를 들어 상위권 TDF는 15%대 수익률, 하위권은 12%대. 이건 단순한 운의 차이가 아닙니다. 구조의 차이입니다. 왜 같은 2045인데 다를까? 여기서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ETF 활용 여부. 상위권 TDF들은 ETF를 적극 활용합니다. ETF는 비용이 낮고 시장 전체를 빠르게 반영합니다. 반면 일부 TDF는 액티브 펀드 중심 구조입니다. 운용 보수가 높고 성과가 운용력, 역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단기에서는 비용 0.5% 차이가 10년, 20년 누적되면 엄청난 격차가 됩니다. 둘째, 글로벌 분산 구조. 상위권 TDF의 특징은 미국만 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 신흥국, 선진국, 심지어 금원자재까지 포함합니다. 최근 데이터를 보면 미국 ETF보다 한국, 신흥국 ETF 수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달러 약세가 겹치면서 해외 분산 효과가 극대화됐죠. 그런데 미국 위주로만 살게 된 TDF는 이 상승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설계의 차이. TDF는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주식 비중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같은 2045라도 어떤 운용사는 주식 80%, 어떤 운용사는 65% 수준입니다. 같은 시장 상승장에서 주식 비중이 높았던 TDF가 더 높은 수익을 냈습니다. 결국 같은 2045는 연도만 같을 뿐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 이게 오늘 핵심입니다. 은퇴 5년 남은 TDF의 함정. 더 충격적인 건 은퇴 임박형 TDF입니다. 2025, 2030 빈티지. 이 상품들은 채권 현금 비중이 60에서 80%까지 올라갑니다. 안정적이죠. 그런데 시장이 반등하면 이 상승을 거의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어 주식시장이 15% 올라도 채권 비중이 70%면 실제 수익률은 5에서 6%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문제는 내가 어떤 구조에 들어있는지 대부분 모른다는 겁니다. 자동으로 잘 되겠지.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짜 격차는 20년 뒤에 벌어진다. 수익률 4%포인트 차이,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런데 20년 누적되면 이건 자산 격차로 폭발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이 연 7%로 굴러가면 20년 후 약 1억 9천만 원, 연 3%면 약 9천만 원, 2배 차이입니다. 같은 TDF 2045였는데 결과는 2배. 이게 무서운 겁니다. 결론, TDF는 자동이 아니라 설계 상품이다. TDF는 좋은 상품입니다. 문제는 다 같은 상품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ETF 활용 구조인가? 글로벌 분산이 충분한가? 주식 비중 설계는 어떤가? 비용은 얼마나 되는가? 이걸 봐야 합니다. 연금은 10년, 20년 갑니다. 그냥 넣어두는 게 아니라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은 반드시 본인 TDF 확인해 보십시오. 같은 2045인데 혹시 하위권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닌지. 연금은 모른 채 맡겨두는 상품이 아니라 구조를 알고 선택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 열어보시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 나도 연금 준비해야지 하고 큰 마음 먹고 계좌는 만들었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몇 년째 수익률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현금 상태로 잠자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들 그러죠. 요즘은 ETF가 대세다. 스스로 싼 게 최고다. 그런데 막상 사려니 뭘 사야 할지 모르겠고 사고 나서도 이게 맞나 싶어 불안합니다. 오늘 영상 딱 하나로 정리해 드립니다. TDF와 ETF 도대체 뭐가 다르고 내 연금에는 뭐가 정답일까? 단순히 스스로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노후 자산 경로가 완전히 바뀌실 겁니다. TDF와 ETF 개념의 본질. 먼저 개념부터 짧고 굵게 잡고 가시죠. TDF는 목표 날짜를 정해둔 펀드입니다. 내가 2050년에 은퇴할 것 같다면 TDF 2050을 고르는 거죠. 그럼 운용사가 알아서 젊을 땐 공격적으로, 은퇴가 다가오면
안정적으로 비중을 줄여줍니다. 한마디로 관리의 외주화입니다. 반면 ETF는 내가 직접 시장에 나가서 재료를 고르는 겁니다. 미국 주식, 한국 채권, 배당주 직접 조합해야 하죠. 이건 관리의 내재화입니다. 많은 분이 TDF는 비싸고 ETF는 싸다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진짜 차이는 누가 의사결정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수수료보다 무서운 행동 비용. 자, 여기서 중요한 얘기 들어갑니다. 많은 분이 연 0.5% 수수료 아끼려고 ETF를 선택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에서 비용은 중요하죠. 하지만 연금에서 수수료보다 더 큰 비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방치 비용과 리밸런싱 실패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시장이 폭락할 때 여러분은 직접 산 주식 ETF를 더 살 수 있나요? 아니면 무서워서 다 팔고 현금화했다가 반등장을 놓치지는 않으셨나요? ETF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그만큼 내 감정이 개입되는 위험도 큽니다. 반면 TDF는 내가 신경 안 써도 알아서 기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합니다. 폭락장에서도 원칙대로 비중을 유지하죠. 연 0.5% 수수료 더 내더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매매해서 생기는 연 2, 3%의 손실을 막아준다면 장기적으로는 TDF가 훨씬 이득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TDF형인가 ETF형인가? 그럼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죠. 나는 어떤 걸 골라야 할까? 첫째, 이런 분들은 고민 말고 TDF 하세요. 바쁜 직장인이라 계좌 들여다볼 시간 없다. IRP, DC, 연금저축. 계좌가 여러 개라 관리가 꼬인다. 시장 흔들릴 때마다 내 멘탈도 같이 흔들린다. 연금은 성실함보다 지속 가능성이 중요합니다. 관리 못할 거면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수익률이 더 잘 나옵니다. 둘째, 이런 분들은 ETF가 유리합니다. 나만의 자산 배분 원칙이 확고하다. 최소 1년에 한 번은 직접 리밸런싱을 실행할 부지런함이 있다. 전체 계좌를 통합해서 내 위험 노출도를 계산할 줄 안다. 이런 분들에겐 ETF의 낮은 수수료와 유연성이 최고의 무기가 됩니다. 전략적인 하이브리드 방법. 둘 다 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전략이죠. 예를 들어 가장 큰 덩어리인 IRP나 DC 계좌는 TDF로 기본을 깔아둡니다. 내 노후의 최소 안전판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연금저축 계좌처럼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하고 싶은 곳에서만 미국 S&P 500이나 나스닥 ETF를 직접 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상품 하나가 아니라 내 연금 전체의 구조입니다. 지금 당장 내 계좌의 주식과 채권 비중이 몇 대 몇인지 대답 못하신다면 여러분의 연금은 지금 투자가 아니라 방치 중인 겁니다. 여러분, TDF와 ETF 중 무엇이 낫냐는 질문은 사실 절반짜리 질문입니다. 진짜 질문은 내 연금을 누가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 것인가 여야 합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바로 연금 계좌를 열어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난 1년간 리밸런싱을 했는가? 답이 아니오라면 이제 구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연금 계좌는 현재 어떤 상태인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